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유죄는 유죄인 것 같아. 근데 한 번은 봐주는 면도 할 것 같아. 약간 좀 특이하죠. 네, 안녕하세요. 실전 범죄를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. 네, 요즘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 가을비가 뭐 이렇게 오래 내리나 싶어요. 가을비가 무슨 장마만큼 오래 내리는 것 같아요. 이럴 때일수록 요즘 같은 때 우울해질 수 있는데 우울해지지 말고 힘내도록 합시다. 네, 화이팅 한번 하고 가시죠. 화이팅! 네,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저는 이 형사사건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분이 뭐 그다지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도 뭐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본인도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건은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경찰,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합의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소유예를 좀 노려보시죠 라고 했더니 예, 기소유예 이러시다가 근데 변호사님 기소유예가 뭐죠? 라고 하시는 거예요. 유죄, 무죄는 알겠고 집행유예도 들어봤는데 기소유예는 뭔가요? 라고 하시는 거예요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거 기소유예, 뭐 집행유예 이런 거 알고 계셨나요? 자,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기소유예, 집행유예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선고유예까지 좀 정리 좀 해드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때 전과가 남는지까지 좀 정리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자, 우선 표를 보실 텐데 자, 이 표만 봐서는 잘 모를 테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무거운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, 이 중에서는 그래도 집행유예가 제일 무겁다고 보여요. 자, 집행유예는 많이 들어봤죠? 어떤 누구가 뭐 징역 몇 년형의 집행유예 몇 년을 받았다. 자,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 자, 우리가 형사 재판 단계까지 그러니까 이 수사 단계를 넘어서 이 수사 단계는 이미 넘어버렸고 이제 형사 재판 단계로 왔어요. 이제 진짜 위험하고 이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908 형사 재판까지 왔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게 집행유예입니다. 집행유예. 기본적으로 908 형사 재판이라면은 이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할 테니까 거의 최선의 목표가 집행유예인 거죠. 어쩔 수 없는 목표. 일단 집행유예도 뭔가요? 유죄죠, 유죄. 유죄는 맞다. 죄가 있다. 자,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 처벌을 집행을 위해 하겠다는 겁니다. 처벌유예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봤을 때, 법원이 봤을 때 죄가 있는 건 맞지만 뭐 초범이고 뭐 합의도 됐고 반성도 많이 하고 앞날 창창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처벌을 집행하는 건 한 번쯤은 좀 봐주겠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누가 봐주는 건가요? 판사. 재판부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이 유죄를 무죄를 판단하는 건 기본이고요. 정말 기본이죠. 유죄일 때라도 양형 요소라는 것을 고려를 좀 해요. 이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유죄라도 이 장기형 몇 년형을 때릴지 아니면 자, 이번 한 번만은 좀 봐주고 이 징역형은 면하게 하는 집행유예를 때릴지 이런 것을 양형 단계에서 좀 고려를 좀 해요. 이런 때 뭐 공치하려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보통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변호사가 예 있습니다 하고 뭐 무죄 다투는 경우만 많이 봤을 텐데 이 변호사가 유죄 무죄만 다투는 게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도 좀 역할이 좀 있어요. 이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잘 모아서 그리고 피해자와도 잘 합의를 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싹싹 빌어서 잘 빌어야 양형도 좀 잘 나옵니다. 자, 재판부도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요. 법원에서 나온 양형 자료,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매년 발간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건에 맞게 양형을 정하는 겁니다. 집행유예도 여기 나온 요건에 맞게 집행유예를 때리는 거죠. 그러면 이 요건을 좀 잘 알고 이 요건에 맞게 빌어야 되겠죠. 빌 때도 방향을 놓고 잘 빌어야 된다. 자, 어쨌든 이 집행유예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 징역을 가는가 그래도 실형을 좀 피해서 집행유예를 받는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.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뭐 당연히 실형을 살게 되면 뭐 회사에서도 잘릴 테고 당연히 출근을 못하니까 사회와 단절이 되기도 하고 경제 생활도 못하고 뭐 1년 동안 연봉만 해도 얼마입니까? 그거 다 좀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. 일단 징역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전과로 크게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뭐 집행유예를 받았다, 형사재판까지 갔는데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면 큰 성공으로 좀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형사재판까지 갔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. 왜? 실제 징역은 안 사니까. 유죄이더라도. 자, 다음으로 선고유예인데요. 사실은 이거는 흔하진 않아요. 자, 효과를 먼저 보면 이해가 좀 될 텐데 자, 판사가 봤을 때 유죄이긴 하지만 유죄 선고 자체를 유예해 준 거예요.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러면 전과도 남지가 않고요.
이 2년만 무사히 버티면은 면소라는 게 돼요. 면소. 이 선고 자체를 면해준다는 건데 전과가 남지 않은 효과가 좀 크죠. 전과가 안 남는다. 어쨌든 집행유예는 전과는 남는 거니까 선고유예 쪽이 훨씬 낫죠. 자, 이 경우도 유죄는 유죄이니까 목표를 해볼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범죄가 경미한 범죄의 유죄이긴 한데 반면에 참작할 사유는 굉장히 좀 많은, 그리고 합의도 하고 뭐 반성도 많이 하고 이런 경우에 좀 목표로 할 수가 있는데, 사실은 정말 범죄가 좀 경미하면 뭐 약식 기소, 약식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벌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유죄인 건 또 막 인정하긴 하는데 그 벌금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좀 정식 재판을 통해 가지고 선고유예를 좀 누려보겠다, 뭐 그런 참작 사유를 잘 만들어서 또 변호사도 좀 열심히 좀 해가지고 그래서 뭐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, 그런 경우는 사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. 사실 뭐 일반인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해서 뭐 변호사 비용 들이고 해가지고 선고유예까지 목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, 특별히 뭐 전과를 남기지 않아야 되는 경우, 사실 전과 남아서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. 벌금이라도 전과니까. 뭐 공무원, 교사라든가 아직 뭐 어린 대학생, 미취학 대학생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벌금도 남기기 싫다 해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조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이 기소유예인데 사실 이 표 중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. 일단 유죄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 미확정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. 약간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인데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학술적인 다툼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여러분이 그런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고,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서 처분이라는 걸 내요. 처분이라는 걸 하는데 이 처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보통 기소, 불기소라는 게 있어요. 대략 가늠하시기로는 여러분이 기소면은 수사기관에 봤을 때 유죄라고 판단한 거고, 불기소라고 하면은 무죄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되는데, 특히 불기소 중에서도 특별한 게 기소유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유죄는 유죄인 것 같아. 근데 한 번은 봐주는 만도 할 것 같아.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기소유예를 해주는 겁니다. 약간 좀 특이하죠.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약간 경미한 사안인데 좀 피해자와 좀 합의도 잘 되고 반성도 잘 해가지고 나는 이제 형사 재판 자체를 가고 싶지 않다, 그랬을 경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, 이거는 좀 종종 있어요.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. 오히려 선고유예보다 좀 많이 있는 게, 이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까지 간 경우잖아요. 이 경우에는 돌리기도 좀 쉽지 않고 선고유예 자체가 확률이 좀 낮아요.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 좀 열심히 좀 합의도 하고 좀 반성도 많이 하고 한 경우에 오히려 그런 확률이 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어떤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형사재판까지 가면 좀 늦고요. 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뭐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무죄를 다투시든 유죄임을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시든 양형을 좀 감형을 좀 노리시든 수사 단계에서부터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 기소유예 역시 전과가 남지 않고 형사 절차 자체가 뭐 수사 단계에서 끝나니까 너무너무 좋죠. 빨리 끝날수록 좋은 거죠. 이 형사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짧게 끝나면 짧게 끝날수록 좋습니다. 길면 길수록 힘들고. 일단 오늘의 결론은 이 기소유예, 선고유예, 또 집행유예, 나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될까, 그것을 좀 가늠하실 때 어떤 좀 방향성이 좀 될 거라 좀 생각 좀 합니다. 네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경찰이, 아까는 검찰이었잖아요.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. 좀 간략히 좀 얘기 드리면 경찰에 좀 막강한 권한이 생겼는데 바로 이거다.